언제나 필승! 예, 최근에 챗 GPT와 관련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AI는 B2C보다는 B2B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2C AI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이렇다 할 그런 평가를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AI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챗 GPT 수준은 사실 그리 뛰어난 수준은 아닙니다. 그저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AI, 인공지능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한다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배워나가면서 인간보다 더 나은 그런 판단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사실 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B2C와 관련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2B AI에 대해서, B2B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팔란티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란티어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B2B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미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FBI, CIA까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AI 플랫폼 시스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것이고 지금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이 시대 최고의 AI 기업으로 사실 팔란티어를 분석해 드렸었죠. 그 당시에 주가는 8.4달러 정도, 현재는 10달러이기 때문에 꽤나 주가 상승폭이 크다.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쇼츠로도 한 번 더 분석해 드렸어요. 네, 쇼츠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분석을 해드렸느냐? 좋은 마켓 분석하기 그리고 필승 사단 이제 텔레그램 분석방입니다. 2월 14일 글이고요. 팔란티어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영상에서 AI에 투자한다면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B2C AI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B2B AI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AI 탑픽으로 매일같이 지켜볼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팔란티어, 인공지능 탑픽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날 바로 매수했어요. 그날 바로 2월 14일에 팔란티어 매수하였습니다. B2B AI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다음날에 또 매수했어요. 네, 팔란티어 평소 매수 비중의 6분의 1만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까지 전부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매번 거의 똑같은 비중을 매수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절반만 매수한다거나 3분의 1 혹은 2배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할 때마다 6분의 1이면 6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 절반이면 절반, 뭐 2배면 2배 이런 식으로 수치까지 정확한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수함과 동시에 혹은 매도함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수익률은 약 22%예요. 네, 수익률은 약 22%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팔란티어의 분석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흑자 전환을 하자마자 보통 이제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할 때의 이런 영업이익률은 보통 10% 안쪽이에요. 이제 막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가파른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팔란티어는 작년 4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무려 22%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바로 22%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쟁력과 어마어마한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매출도 30%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 혹은 공공기관을 위주로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감 혹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업 부분 그러니까 민간 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67% 급증했습니다. 계약 숫자도 61% 이상 급증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 쪽에서도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서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주식 보상,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월급에 더해서 주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주식의 유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팔란티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제 팔란티어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식 수가 희석되는 일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실 성장 기업들을 볼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부채예요. 부채.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것이고, 이자율이 오르다 보면 재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근데 팔란티어는 부채가 없어요. 현금만 무려 3조 원 이상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로 인해서 캐펙스 증가할 때, 설비 투자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드는데, 팔란티어는 거의 100%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캐펙스 증가를 할 때마다, 캐펙스에 설비 투자를 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재료 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을 말한다면 이제 고담, 그리고 파운드리, 마지막으로 아폴로가 있습니다. 고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첩보 관리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진영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담입니다. 의미도 굉장히 멋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최전선에서 상대 진영과 싸우기 위해 AI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머신러닝이라던가, 특히 이제 팔란티어가 너무나 뛰어난 것이, 사실 팔란티어 외에는 모든 AI 플랫폼 기업들, 시스템 기업들이 내부 정보만 이용해요. 내부 정보만 이용하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는 물론이고요, 외부 정보까지 지들이 알아서 수집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미국 육군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 육군 내에서 쓰이는 정보만 가지고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다른 기업인데, 팔란티어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빌라덴을 잡을 때에도 외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빌라덴이 이동 경로라던가 시간, 이런 것들, 이동 지역,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트럼프 때에도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킬 때, 그때에도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쓰였습니다. 그만큼 내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도 이제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효율성과 그리고 효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외에도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던가 혹은 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AI 시스템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협력 기관의 그런 협력 기관들 혹은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아폴로 같은 경우도 멀티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통신망이 이미 깔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AWS와 더불어서 자신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결국에는 그럼 대부분의 자료들이 아마존 AWS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자신들만의 데이터 센터에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할 때 협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지면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폴로를 통해서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 공용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따로따로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아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고담, 파운드리, 그리고 아폴로를 통해서 매우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B2C보다는 B2B AI 쪽이 훨씬 더 수월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흑자전에 성공했는데 흑자전을 하자마자 영업이익률이 22%까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이었고,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이미 그 전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링크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 4단도 이제 멤버십을 만들었고요. 1년 기준으로 손실을 보았을 때 제가 100% 환불해 드릴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이고,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단 한순간도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멤버들 기준으로, 제 계좌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편했겠지만, 멤버들 기준으로 손실이 날 경우, 1년 기준으로 손실이 날 경우 환불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